나이 들면 잠 안 오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수면장애와 불면증을 연구해온 기능의학 박사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80%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만 제대로 잡으면 약 없이도 충분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72세 환자분은 수면제를 15년간 드시다가 단 3주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잘못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세요. 첫째,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제부터 찾으시죠. 둘째, 낮에 피곤하니까 자꾸 소파에서 눈을 붙이세요. 셋째, 잠들기 전까지 TV나 휴대폰을 보고 계시고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불면증은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불면증의 진짜 원인, 6가지와 약 없이도 깊게 잘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5호호흡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겁니다. 공감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첫 번째, 머릿속 잡생각과 과도한 걱정.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많아지는데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잠자리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까지 모든 게 밤에 몰려와요.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60%까지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뇌의 각성 상태가 지속되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김정희 68세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손자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반복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밤 11시에 누우시지만 새벽 3시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이럴 때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대신 복식 호흡에만 집중하거나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특히 5호호흡법을 하면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멈춥니다.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뇌가 진정되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각성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추도록 기다려주세요. 요즘 머릿속이 복잡해서 밤마다 뒤척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잘못된 수면 습관. 잠들기 전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밝은 조명은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적으로 차단해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드라마 보거나 뉴스 보시는데 이게 바로 불면의 주범이에요.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국내 가천대학교 연구에서도 60대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의 빛이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윤영자 72세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매일 밤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11시에 누워서 새벽 1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그 후에도 1시간은 더 뒤척이셨다고 해요. TV 시청 습관을 끊고 9시 이후에는 책만 읽으시니까 2주 만에 불면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대신 가벼운 책 읽기나 잔잔한 음악 듣기로 바꿔보세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시는 게 좋고요. 침실의 시계도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밤에 깼을 때 시간 확인하려고 하면 더 잠이 달아나거든요. 갑자기 모든 기기를 끊기 어렵다면 알람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TV를 오래 보고 계신가요?
세 번째, 불규칙한 생활 리듬.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길게 자면 밤잠에 악영향을 미쳐요. 퇴직 후에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수면 리듬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의 일관성이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박성호 75세님은 퇴직 후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자고 어떤 날은 밤 10시에 자고 기상시간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제각각이었죠. 기상시간을 매일 오전 7시로 고정하니까 한 달 만에 불면이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몸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구나를 학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이 일찍 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침대에 누우시고요. 처음엔 힘들어도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음이 올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적응합니다. 주말에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해요. 요즘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신가요? 네 번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혈압약,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통증약 중 일부는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은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서 수면을 방해해요. 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약이 많아지는데 이 중에 수면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와 항우울제,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약의 효과는 필요하지만 부작용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죠. 조명숙 69세님은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고 나서 밤마다 화장실을 3번씩 가셨어요.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약이어도 먹는 시간만 바꿔도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드시는 약 목록을 정리해서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성분의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제가 먹는 약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정하세요. 드시는 약 중에 불면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 과도한 낮잠.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밤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식후에 소파에서 눈을 붙이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잘 수 있는 수면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일본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낮잠은 20분 이내가 가장 적절하며 3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져서 밤잠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60대 이후에는 낮잠 시간이 밤잠의 질과 직접 연관된다고 나왔어요. 김용진 70세님은 점심 먹고 나서 매일 소파에서 2시간씩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낮잠을 완전히 끊으니까 3주 만에 밤 12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낮에 쌓인 피로가 밤잠의 질을 높여준 거죠. 낮잠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최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깊게 잠들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 두시고요. 식후 졸음이 오더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도 정상화돼요. 너무 피곤할 때는 무리해서 낮잠을 참지 마세요. 대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자시고요. 낮에 자주 졸려서 소파에서 눈을 붙이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나이와 함께 줄어드는 멜라토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70대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잠들기 어려워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과 국립복권연구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입면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몸이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는 거죠. 이연옥 76세님은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저녁 9시에 1mg씩 드시기 시작하니까 입면 시간이 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면서 수면제 없이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저녁 식사 후 1mg 정도 드셔보세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온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면 오히려 뒤척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밤에 자주 깨신다면 멜라토닌 부족을 의심해 보셨나요? 이제는 이 원인들을 해결할 실제 실천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호흡법으로 마음 진정시키기. 5.5초 들숨, 5.5초 날숨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릴렉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복식 호흡으로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 호흡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숨이 답답할 수 있으니까 4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억지로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호흡 앱을 깔아서 리듬에 맞춰 하시면 더 쉬워요. 잠들기 30분 전부터 침대에 누워서 15분간 해보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이완돼요. 요즘 잠들기 전에 호흡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잡생각 비우는 생각 지우개 루틴.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생각이 멈춥니다. 배의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들숨일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날숨일 때 배가 들어가는 느낌에만 신경 쓰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왔네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억지로 지우려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복식 호흡과 배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조용해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시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를 학습하게 돼요. 자기 전에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나요? 셋째, 수면 보조제 활용하기. 멜라토닌과 가바, 테아닌, 마그네슘이 조합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셔보세요. 이런 성분들은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줘요.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없고 부작용도 적어요. 무분별한 고용량 복용은 금물이에요. 처음에는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한 알만 드시면 충분해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의사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고 물과 함께 충분히 드세요. 약은 싫지만 자연성분 보조제는 시도해 볼 수 있으신가요? 넷째, 수면 위생 완전 점검. 빛, 소음, 온도, 잠옷, 베개까지 모든 걸 점검해 보세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작은 LED 불빛도 테이프로 가리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최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돼요. 특히 조명 밝기와 전자기기 사용이 중요해요. 9시 이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고 침실에는 시계도 안 보이게 하세요. 밤에 깼을 때 시간 확인하려고 하면 더 잠이 달아나거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주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아파서 자주 깰 수 있어요. 혹시 침실 조명이 너무 밝지는 않으신가요? 다섯째, 수면에 대한 인식 바꾸기. 잠 못 자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이런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잠이 안 오게 만들거든요. 눈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강박적으로 잠들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가 돼요. 오늘 못 자도 괜찮다. 내일은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침실을 나와서 거실에서 가벼운 독서를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실로 들어가세요.
오늘도 잠 못 자면 안 되라는 걱정하고 계신가요?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밤에 더 깊게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오후 시간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특히 좋아요. 자연광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정상화시켜줘요. 운동 강도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일곱째, 저녁 식사 조절하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가 진행 중일 때는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가벼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돼요. 술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졸음이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저녁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멜라토닌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다는 말 완전히 틀렸어요. 수면제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고요. 낮잠을 많이 자도 상관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런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들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5.5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멜라토닌 보충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수면 환경 개선까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약물 내성이 생기고 낮에 멍한 상태가 지속돼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만성 피로와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돼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매일 밤 12시면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 7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깊게 잘 수 있다니 정말 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으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밤부터 5.5호흡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침대에 누워서 5.5초 들숨, 5.5초 날숨을 15분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생각이 멈추고 몸이 이완되면서 졸음이 찾아올 거예요. 이게 바로 약 없이도 깊게 잘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잠과 뇌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깊은 잠을 자야 뇌에 쌓인 독소가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돼요.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 바로 숙면이라고 할 수 있죠. 수면은 건강의 시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게 잘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5.5호흡법으로 새로운 수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